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국내 유일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구글 드라이브야말로 구글 플랫폼의 꽃이죠. 척추고요.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외장 하드 내지는 USB 이런 것들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던 시대가 끝나고 클라우딩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파일들을 인터넷상에 올려고 편할 때 끌어쓰는 것들이 등장을 했죠. 아마 역사적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웹하드라고 있었습니다. 파일들 올려놓고 끌어내려가지고 쓰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게 사실은 용량만 된다면 참 편하긴 했습니다만 so what 였죠. 파일 올려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파일 올리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KT uCloud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곧 접는다라고 공지를 했었죠. 클라우드 상에다가 파일을 올리고서는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파일만 올려놓는 거에 핵심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는 안 되죠. 네이버에 있는 엔드라이브, 얼마 전에 이제 클라우드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공유 기능이 조금 들어가긴 했어도 여전히 공유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파일을 올리고 저장하는 거를 벗어나서 좀 더 협업을 하고 같이 작업하는 데 편한 박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드랍박스와 같은 것들이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죠. 파일은 올리는 건 올리는 거고 올린 다음에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이 보면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강력한 창의적인 콜래보레이션을 하자. 이게 결국은 일하고 공부하는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잘한 툴이 있으니 이름하여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용량도 아주 푸짐해요. G Suite for Education 학교 도메인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 무제한입니다. 엄청난 양을 주는 거죠. 그리고 파일을 올려놓고 동시에 작업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구글 독스라고 하는 문서 파일에 50명이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50개의 커서가 글을 막 쓰기 시작을 해요. 어마어마한 감동의 순간이죠. 책이 뚝딱 써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한 강력한 협업 기능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야겠죠? 오늘 바로 그 기본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되겠어요. 왼쪽에 자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 아래에 이렇게 몇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오늘 요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뉴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고 싶으시죠? 눌러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드랍다운이 하나 더 생기죠. 자, 무엇이냐? 새로운 걸 만드시는 거예요. 폴더를 만드십시오. 또는 파일을 데스크탑에서 올리세요. 폴더를 통째로 올리세요. 자,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삼총사죠. 마이크로소프트로 치면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입니다. 그쵸? 요 세 가지 문서를 만드는 건데 달랑 껍질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템플레이트에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써야 된다. 아니면은 계산서를 만들어야 된다. 영수증을 만들어야 된다. 슬라이드 예쁜 템플레이트 골라오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고요. 요 3종 세트 외에 숨겨져 있습니다만 이 3종 세트 외에도 구글의 강력한 설문, 요거 잘 쓰시면 매우 좋습니다. 설문, 그리고 그림 그리는 툴, 나의 지도, 그 다음에 구글 사이트, 홈페이지죠. 요것도 몹시 강력합니다. 요것도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파일을 만드는 기능이 이 뉴 버튼 하나에 모두 숨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만드는 방법, 경로는 여러 가지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은 서울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어쨌건 이 뉴 버튼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폴더 이야기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윈도우 탐색기로 치면은 메인 폴더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이 드라이브를 누르시면은 그 아래에 있는 하부 드라이브들이 나오고요. 요 하부 폴더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똑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폴더를 볼 수 있는 거대한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저의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 실제 용량 5.5기가를 차지하고 있는 용량들입니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Shared with me, 나와 공유된 파일 폴더는 무엇일까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공유된 것, 작년에 공유된 것 쭉 리스트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거는 손대지 마십시오. 저의 권장사항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저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일들의 리스트예요. 이걸 굳이 오거나이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핵심은 오거나이즈, 정돈에 있어요. 너무나 많은 파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정리하지 않으시면 뒤죽박죽 난장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정리하는지가 포인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쉐어드 위드 미도 막 정리하고 싶어지거든요. 정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리스트예요. 그냥 두십시오. 아, 이번 주에 공유했었지. 아, 작년에 공유했었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Shared with me에 있는 거는 사실은 제 마이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쉐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겠죠. 그대로 두는 거예요. 만일에 이거 공유했는데 왠지 이 친구가 공유를 끊고 가져가 버리면 너무 좋은 자료인데 아쉬워. 그럴 때에는 마이 드라이브로 옮기세요. 어떻게? 끌어서 마이 드라이브에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Add to my drive 있습니다. 제 거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자, 눌렀습니다. undo, 취소 가능하고요. 어느 폴더에 넣을지 정돈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메인 폴더에 들어가고 정돈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제가 넣고 싶은 아래쪽 하부 폴더까지 들어가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갖고 싶은 파일이 아니면은 그냥 이 리스트에 두시면 되겠어요. 자, recen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들실 필요 없어요. 내가 최근에 했던 파일인데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있는지. 그냥 여기 들어오셔서 내가 지난주에 했던 거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걸 또 마이 드라이브에 넣고 말고 하지 마세요. 물론 정말 갖고 싶다. 그러시면은 역시 우클릭 하시고 add to my drive나 move to 해가지고 이동하시면은 여러분 걸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구글 포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지금 쓰는 개인 드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 포토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구글 포토로 연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부터는 이게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구글 포토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이건 너무 중요해.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별표를 달 수가 있죠. 네, 여기다가 add star 별표를 달 수가 있습니다. 별이 달렸죠? 이거 중요한 파일이에요. 자, 중요한 파일들 어디로 가 있을까요? star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book list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작업 하시고 작업이 끝났어요. 별표 없애세요. remove star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글 드라이브예요. 이게 답니다. 여기 있는 기능들이 메인 핵심 기능들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다시 복습합니다. New에 들어가셔서 폴더 파일 만드실 수 있고요. 업로드 가능합니다. 업로드는 이렇게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데스크탑에 있는 폴더를 끌고 와서 폴더를 이렇게 드라이브 상 위에다가 퉁 떨어뜨리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처럼 폴더가 업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됐죠? 네. 역시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게 구글 드라이브의 핵심 기능 끝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위에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위에 작은 버튼이 있죠? 요거는 파일을 어떻게 보는지를 바꾸는 겁니다. 한번 클릭하면 아이콘 형태가 되고요. 한번 클릭하면 리스트가 돼요.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선택을 하십시오. 저는
아이콘보다는 리스트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이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잘립니다. 파일이 긴 경우에 글자가 잘려요. 그래서 저는 리스트를 선호합니다. 리스트를 선호하는 또 하나의 이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파일 사이즈가 있습니다. 파일의 크기가 보여요. 그리고 언제 마지막으로 모디파이 했는지가 보이고요.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 정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리스트 뷰를 좋아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 볼까요? 자, 제가 방금 mp3 파일 하나 올렸는데 요거는 332kB예요. 제 구글 드라이브를 제가 먹었습니다만 그 아래에 있는 북 리스트라고 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아무 숫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맞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기본 3종 세트의 파일 그리고 다른 추가 파일들은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마음 편하게. 안 그래도 무제한인데 이러한 구글 세트는 더 프리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느낌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인포메이션을 뒤집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I예요. 느낌표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오른쪽에 파일의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정리했고 지웠고 했는지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툴이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될 때 헬프데스크 누르시는 버튼, 그 다음에 비밀의 톱니바퀴 버튼입니다. 이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 바탕화면 하얗죠? 뭔가 클릭하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주세요. 어디선가 봤던 그림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 U에서 봤던 그 그림이죠? 네, 바로 오른쪽 우클릭하시게 되면 똑같은 기능을 그대로 누리실 수가 있고요. 마이 드라이브 눌러도 똑같이 누를 수가 있어요. 맙소사, 똑같은 기능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까운 쪽에서 만들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핵심 포인트입니다. 공유 기능 하나까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공유 기능입니다. 공유, 쉐어죠. 쉐어, 나누는 겁니다. 자, 이 북리스트라고 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마이크로소프트로 치면은 엑셀 파일입니다만 요거를 남과 공유가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가는 길, 서울만 가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오른쪽 약간 중상단부에 요 사람 더하기 버튼이 생깁니다. 뭘까요? 쉐어 버튼이죠. 눌러주세요. 자, 쉐어 기능이 뜨게 됩니다. 아래쪽에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나 이메일을 직접 입력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보시면 3가지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줄 수 있고요. 보고 댓글만 달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같이 편집 기능을 많이 주게 되죠. 협업하는 친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뭐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번거로워요. 그쵸?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은 링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위에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인데 역시 아주 복잡한 링크지만 단순하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링크가 복사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링크 기능도 아래 보신 것처럼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도메인 아래에 있는 사람이 편집할 수 있게, 댓글을 달 수 있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놓고 이 링크를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링크를 갖고 있는 제 도메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문서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게 좀 더 편한 방법이죠.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카톡으로 뿌리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도메인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어 버튼을 눌러보세요. 모어. 더 많은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누구나 검색해가지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구글 사인을 안 해도 로그인을 안 해도 볼 수 있게 완전 공개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개는 되어 있지만 링크를 가진 사람, 즉 도메인 외부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이 아래 세 개는 아까 봤던 옵션입니다. 도메인 안에 있는 사람만 보고 액세스할 수 있고요. 도메인 안에 있는 사람만 액세스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특정 사람한테만 나눌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권한을 주면서 링크를 바꿀 수가 있죠. 자, 도메인 안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볼 수 있는지 편집할 수 있는지 댓글을 달 수 있는지 이렇게 권한을 또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위에 보시면 쉐어블 링크가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바로 복사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쉐어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파일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다이렉트하게 링크를 갖고 오는 방법과 그 다음에 쉐어를 들어가서 좀 복잡하지만 지정을 하고 옵션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 링크 만드는 방법입니다. 링크 눌러주세요. 뿅. 그러면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 위에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도메인 안에 있는 사람만이 편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바꾸는 버튼 설정 들어가면은 아까 봤던 창이 그대로 열립니다. 결국은 또 돌아가지고 같은 쪽으로 온 거죠. 자, 두 번째 쉐어 버튼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번엔 바로 일로 갑니다. 계속 똑같은 데를 가고 있는데 길만 다른 걸 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파일을 직접 엽니다. 파일을 직접 열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또 쉐어 버튼이 있어요. 아, 정말 오늘 쉐어 많이 하게 되네요. 눌러볼까요? 뭐가 나올까요? 네, 또 똑같은 그 창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궁극의 뭐라고 할까요? 궁극의 절대 쉐어 창 안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쉐어 기능을 누리실 수가 있고 조금 더 복잡한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어드밴스드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거는 더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를 했는데 이거 영원히 공유하기 좀 그렇고 기한을 주고 싶어요. 요번에 한 일주일 정도 일하고 공유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 공유한 사람 옆에 마우스를 대면은 이 시계가 뜹니다. 이 시계를 누르시면은 놀랍게도 며칠간 공유할 수 있는지가 떠요. 그래서 뭐 일주일, 한 달, 아니면 뭐 커스텀 넣어가지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오늘 하루 공유는 안 되고요. 내일부터 공유까지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에디트하게 할 건지 커멘트하게 할 건지 뷰하게 해가지고 특정 옵션과 기한까지 둬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옵션을 줄 수가 있죠. 자, 공유 기능 매우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몇 번 적용해 보시면 금방 터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아이콘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뷰는 간단하게 그 파일을 직접 열지 않고 정말 간단하게 미리 보기 하는 겁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열 건지 앱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더 안에서 이동하는 거죠. 이건 이미 제 마이 드라이브에 파일이 있다라고 간주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을 다는 거 아까 봤었고요. 파일 이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리네임 하시면은 이렇게 북리스트 2 뭐 이렇게 이름 바꾸시면은 이름이 바꿔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여기 눌러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오른쪽 위에 버튼 눌러가지고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복사 그리고 다운로드 삭제입니다. 복사는 여러분이 원본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카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쉐어 기능 없이 저만의 버전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는 말 그대로 제 데스크탑에 다운받는 겁니다. 요거는 스프레드시트지만 다운받을 때는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져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편하게
추가 편집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삭제죠. 쓰레기통으로 슉 갔습니다. 언제까지? 30일 동안 보관이 됩니다. 언제든지 30일 이내에는 트래시로 가가지고 다시 꺼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운 파일 다시 살리고 싶다. 우클릭 하시면은 리스토어가 가능하고요. 나 이거 진짜 필요 없어. 그럴 때는 딜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파일들은 여전히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우시면은 용량을 더 확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샵 비우시면은 쓰레기통을 화끈하게 지우실 수가 있겠죠. 용량이 바로 반영은 안 됩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면은 훨씬 더 용량이 많아진 거를, 줄어든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구글 드라이브의 핵심 기능들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톱니바퀴의 비밀, 역시 톱니바퀴에 들어가 있는 무시무시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